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담는 저평가 2기업 9월 세계 1위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안 다룰 수가 없어서 다루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많은 분들의 관심이 많이 없는 상태고 너무너무 핵심적인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루는 내용이니까 꼭 지나가다 집중해서 봐주시면은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다, 유익하다. 제가 조금 더 좋은 내용들 많이 가져올 테니까 댓글로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근에 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연 자사주를 엄청나게 담고 있고 들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그게 바로 SK입니다. 근데 SK에서 최근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태원 회장과 이 노소영의 이 전원 합의체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뭔지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고 지금 이 두 분에서 지금 이혼 소송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 규모가 거의 뭐 이 기업 하나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규모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별로 이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SK 이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그러니까 3심이에요. 2심까지 결론 났고 이제 마지막 상고심이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사건 쟁점이 정리된 보고서를 받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4명 정도가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워낙에 중요하고 대한민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 13명이 모여서 지금 이 사건이 어떤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논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 합의체 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심에서는 두 사람의 공동재산을 총 4조 115억 원으로 보고 노 관장이 이 가운데 35%를 가져가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소영 관장이 한 이 정도는 그래도 이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35%가 대략 1조 한 4천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뭐냐? 이 3조 원으로 평가된 최 회장의 SK 주식이 과연 두 사람의 공동재산에 포함이 되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부에 따라서 SK 주가가 크게 변동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일단 전원 합의체 논의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로 이게 상당히 크고 너무나도 중요한 재판이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 전에 아마 올해 12월 전후에 결과가 발표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쟁점이 뭐냐? SK 재산 분할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이혼 소송을 하면은 이혼을 이 결혼한 상태에서 만든 재산에 대해서 이 누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줬냐 이거에 따라 재산 분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 회장 즉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은 고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증여받은 2억 8천만 원으로 취득한 투규 재산이다. 그래서 아니 이거를 투규 재산인데 왜 재산 분할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혼 전에 갖고 있었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받은 투기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소영 관장과 결혼을 해서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내조를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재산이면 오케이 인정하는데 그냥 이거는 내가 원래 그냥 이 증여를 받고 그냥 뚝 떨어진 건데 이거를 내가 왜 나눠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선고에서 노 관장이 주식 형성 및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뚝 떨어진 건데 사실 이거를 무슨 도움을 줬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했었어요 1심에서는. 그래서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2심입니다 2심 넘어가서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1990년대 최종현 선대 회장 쪽으로 흘러가 그 종잣돈으로 기업을 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흘러 우리 집안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이 정도 키운 거를 증여받았으니 이거는 사실 내 힘이 들어간 게 맞지 않느냐. 내 직접적인 힘은 아니지만 우리 집안의 힘이 들어갔으니 야 나눠야지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심에서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50억 원짜리 약소금 6장이 찍힌 사진과 모친 기복숙 여사가 SK 성경이죠. 300억 원이라고 쓴 메모를 증거로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조 4천억을 줘라 라고 결론이 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2심 재판부에서 실수를 했어요. 네, 무슨 실수를 했냐면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SK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잘못 계산한 것도 파기 사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재판부가 이 계산을 잘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최태원 회장이 기업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냐를 확인해 보는 거는 단순히 그냥 그 최 회장이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을 때 기업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나 뭐 이거를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대 방금 얘기한 이 성경 시절에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종현 선대 회장이 키운 기업의 가치와 최태원 회장이 키운 이 기업의 가치 비교를 해봤을 때 누가 더 기업 가치를 더 크게 키웠냐 뭐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최종현 회장의 덕이 더 크다 그러면은 최태원 회장은 그냥 뚝 떨어진 거를 먹은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최태원 회장이 키운 기업 가치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그냥 단순히 증여받아서 성공시킨 케이스는 아니고 이 최태원 회장의 입김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김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거는 이번에 이 나눠야 될 재산이 많은 거죠. 이 특유 재산이라고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이 기업을 많이 키웠느냐. 근데 그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뭐 계산 잘못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선대 회장이 1994년 주당 8원에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이 1998년 주당 100원까지 올랐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봐야 뭐 12배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한 거죠. 많이 올라봐야 12배 정도 올랐고, 그리고 이 100원에서 지금까지 키운 게 최태원 회장이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거의 뭐 300배 이상 키웠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SK를 다 키운 거고, 그래서 재산 분할 해야지 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계산을 잘못한 거죠. 왜? 최 회장 측이 오류라고 지적하자 주당 가격을 8원에서 100원이 아니라 8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대 회장이 키운 게 8원에서 100원이 아니라 8원에서 1000원을 키운 겁니다. 그럼 이게 몇 배가 되냐면은 원래 12배 정도에서 공이 하나 더 붙으니까 한 122배, 뭐 120배 이상이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는 결론에 지장이 없는 단순한 실수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숫자 잘못 쓴 거지. 방금 전에 우리가 뭐 돈을 1조 4천억 줘라, 1조 3천억 줘라 했던 거랑 지금 돈 잘못 쓴 거랑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최태원 회장 입장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난 결론이 영향이 있는 거지. 어떻게 이게 결론이 없냐? 영향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 대한텔레콤에 대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계산을 한 거예요.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원래 뭐라고 했냐면 8원이 이 선대 회장 시절에 100원이 됐다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봐야 12배 정도 올랐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이 기업을 경영을 할 때 100원이 35,65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55배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2심, 이 항소심에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 이거 최태원 회장이 더 입김이 많이 들어갔고 영향을 많이 끼쳤네. 그럼 이거는 특유 재산이 아니라 최태원 회장의 개인 자산으로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분할 대상이 맞잖아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다면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실수한 게 뭐냐면 이게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8원이 12배가 아니라 몇 배? 125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대 회장이 125배의 기업 가치를 키웠고,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35배 정도의 기업 가치를 키웠습니다. 그러면 355배였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재산이고, 그러니까 분할 대상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선대 회장이 120배를 키웠고 최태원 회장이 35배를 키웠다면
아예 뭐 입김이나 경영상에 뭐 영향이 없었다라 보긴 힘들지만 이 1조 4천억으로 결정이 된 재산 분할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은 생각보다 최태원 회장이 그렇게 이 기업 성장에 355배만큼의 영향을 주진 않았다라는 게 결론 났으니까요. 근데 이걸 보고 재판부에서는 아니 이게 숫자가 우리가 0을 뺀 게 큰 문제 없어요. 결과는 똑같아요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결과에 문제가 생기죠. 예, 의미가 크게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최태원 회장 쪽에서는 이 파기해라 2심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최태원한테 유리한 방향은 어디냐? 바로 파기환송입니다. 파기환송이 뭐예요? 최종 판단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나 일부 또는 전부를 파기해 다시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방식으로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은 2심에 이 나왔던 계산 실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판에 영향이 분명히 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다시 해. 이거 다시 생각해봐. 하면서 3심에서 2심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파기환송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2심에서 결론 났던 1조 4천억 정도의 재산 분할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그래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재산 형성 비율이 재산 분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재산 형성 비율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지금은 원래 2심에서 결론 내기를 선대 회장이 영향 덜 줬고 최태원 회장이 영향을 더 많이 줬다라고 했는데 계산을 바꾸면 최태원 회장이 선대 회장보다 영향을 덜 줬다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럼 분할되는 재산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새로 계산한 대한텔레콤 지분가치 상승에 따라 최태원 회장한테 유리하게 분할 계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기환송이 되면은. 그래서 이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갈지 그대로 판결이 이어질지에 따라 최태원 회장의 1조 3,800억 원 재산 분할 형성 방법이 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여기서 파기환송이 뜨면은 이게 줄어들고 이게 줄어들면은 SK 자체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파기환송이 안 되고 기존대로 그냥 법리만 보고 3심에서 그냥 돈 줘 라고 해버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태원 회장이 1조 3,800억 원의 현금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현금을 만들어서 줘야 되거든요. 그 뜻은 그냥 내가 노소영 관장한테 야 내 주식 좀 넘겨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SK 주식을 매도를 해서 현금을 줘야 돼요. 그럼 SK 주식을 매도를 하면은 그 누군가가 사가겠죠. 외국인이든 외국 펀드사든 누구든. 그럼 기업 뺏깁니다. 그래서 SK 주식을 매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든 구해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구해올 것인가 이게 쟁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넘어가면은 이 최태원이 재산 분할해서 돈 어떻게 주냐. 일단은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나비한장과 이혼 소송 2심에서 1조 3,800억 원의 재산 분할과 20억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했습니다.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줄까? 그래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위자료 판결이 날 것을 대비해 1조 원이 넘는 재원 마련 논의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돈이 뭐 2천억 조금 넘는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1조는 어디서 가져오냐? 1조는 현금을 마련해야 돼요. 주식이 아니라. 그럼 1조를 어디 빌려오든 담보 잡아가지고 가져오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7.9%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거를 팔아가지고 돈을 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최소화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 현금 1조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현금 마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SK 17.9%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현재 지금 2조 8천억쯤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거죠. 이거를 담보를 맡기고 SK 주식을 그 다음에 현금 좀 빌려줘. 내가 어떻게 좀 잘할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미 최태원 회장이 담보대출을 받아놨어요. SK로 일부를. 그러면 또 대출해줘라고 한다면 물론 쉽게 해줄 수도 있지만 아마 쉽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미 다 일부 대출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야 돼요. 지금 현재 2조 8천억이지만 앞으로도 2조 8천억이라는 이 전망이 확정이 아니잖아요. 주가라는 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 받는다고 해도 1조가 나올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SK 실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배구조에 영향 안 미치는 개인 지분이에요. 그래서 2017년에 인수 당시 지분 가치가 2,600억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따지면은 1조가 좀 넘을 것 같아요. 이게 예상대로 매각이 잘 된다면 그 매각을 했을 때 나올 돈을 따지고 보면은 한 1조가 좀 안 되거나 제가 봤을 때는 몇 천억쯤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팔아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팔린다 그러면은 이걸로 또 일부 현금을 마련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팔려야 예상한 가치로 팔려야 이제 돈을 그래도 1조 가까이 마련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상법 개정 때문에 확률이 낮을 수 있는데 SK와 SK 스퀘어를 합병하고 그 안에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두는 방안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최태원 회장이 SK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SK는 SK 스퀘어 지분을 30% 갖고 있고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합병을 해가지고 바로 밑에 SK 하이닉스를 두는 거예요. 두면 뭐가 좋은데? 두면은 아시겠지만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여기서 나오는 수익에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결론으로 가면 어쨌든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돼요. 이자를 계속 내려면 뭐 해야 되냐면은 배당을 계속 늘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갈 돈을 틀어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파기환송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배당 정책이 더 크게 늘어나거나 배당을 훨씬 더 늘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조 3,8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나오자 이 그룹주의 배당이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담보대출로 재산 분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다면 이자 비용을 배당으로 충당해야 되고요. SK하이닉스의 배당금도 SK가 받으려고 한다면 이 합병을 해서 배당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문제로 본다고 했을 때는 결론은 어쨌든 간에 파기환송이 안 된다. 만약에 재산 1조 3,800원 그대로 현금 줘야 된다. 그럼 결론은 배당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SK라든가 SK 우선주에 대한 주가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혼 소송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SK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얘기한 대로 일단 판결이 나야 돼요. 판결이 난 다음에 그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이 아니다. 그러면은 배당금이 늘어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어디도 SK 우선주도 동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 파기환송이 아니라 1조 3,800억 원 3심에서 유지가 되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얘기한 대로 파기환송이 안 되고 유지가 되고 3심에서 1조 3,800억 원 만약에 주라고 한다 현금으로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자랑 이거저거 감당하려면 결국엔 배당 많이 늘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SK랑 SK우를 아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판결 3심에서 어떻게 판결 나는지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전원 합의체 심리까지 들어간 거 보면은 아마 올해 말 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도 좀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되고요. 쓸 데도 없어요. 저희가 뭐 받아서 뭐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금융감독원의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사라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플에다가 중요한 글을 쓰면은 알림 같은 걸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말람이나 알림 승인하시겠어요? 허용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것만 승인 허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그래서 이 어플에서 당일 리얼 추천주는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밑저의 본전이거든요. 꼭꼭꼭 다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19일, 18일, 17일, 16일, 15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에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평생 무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 관심으로 커갑니다.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